첫 소식입니다. 억만장자 금융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스캔들이 다시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 관계까지 재조명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앱스타인 스캔들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하며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종결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FBI가 앱스타인의 범죄 관련 고객 명단이나 유력 인사 협박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특히 매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제기되며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들은 수사 종결에 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앱스타인 사망 당일 CCTV 영상의 1분 2초 공백과 제한된 카메라 시야가 여전히 논란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과거 친분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있다고 시사하며 매거 지지층 분열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스캔들이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도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차량 도난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482대꼴로 차량이 사라지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특정 모델에 대한 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2015년형 기아 옵티마였으며 이어서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2013년형 현대 소나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픽업 트럭 부문에서는 쉐보레 실버라도가 4년 연속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특정 차량 모델이 도난 표적이 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엔진 화재, 기내 연기, 착륙 실패, 심지어 군용기와의 공중 충돌까지 일련의 충격적인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승객들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급증은 항공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사고 중 하나는 지난 7월 21일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관제탑의 동시 이착륙 지시로 아에로멕시코 여객기와 델타항공 여객기가 같은 활주로에서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18일 LAX를 이륙한 델타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화재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1월 워싱턴 DC 포트맥강 30에서 소형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충돌하여 67명이 사망한 사고가 언급됐습니다. 이런 사고 조사 결과는 기계적 결함과 더불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항공청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평소보다 2배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사는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로에 시달리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 직원 등의 문제,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규제 당국의 관리 소홀 등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항공 시스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안전 개선, FAA의 인력 증원, 그리고 전체 항공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침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간, 혈액, 뇌, 태반 등 여러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증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식기, 소화기, 호흡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성 염증, 대장암, 폐양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치매 및 심절관 질환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민감화하기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 변화를 제안합니다. 포장 및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를 사용하며 PFAS로 만들어진 논스틱 프라이팬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성 위주 식단과 실내 던지 관리, 그리고 무향 개인 위생용품 및 세제 선택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영양식단 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고 합니다. 고등어, 닭가슴살, 연어, 두부, 액기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심혈관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 노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소화기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도 중요하며 아보카도와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도 권장됩니다. 저염, 저지방 원칙을 지키고 소화가 주인 찜이나 삶은 요리법을 선택하며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내일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이는 한 전 총리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에 단행된 것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포구문 작성 및 폐기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4%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7%로 2020년 당명 변경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일인식조사에서는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응답이 57%로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변화하는 통일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권 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서는 54%가 찬성했지만 환수 시기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방안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했고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미국이 62%로 가장 높았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